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 돼가지고, 그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시고 계시겠죠?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 꽃피는 춘삼월 지나고, 그럼 또, 5월은 프로구나. 또 5월 달부터 하고 이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봐야지 하면 시험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공부가 되게, 그러니까 긴팔 입고 시작했다가 반팔 입었다가 긴팔 입으면 시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죠. 뭐 시간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하시면 이 시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1000% 붙을 수가 있어요. 1000%.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시간이 3월이 아니라 시간이 20개월 남았다 해도 어차피 떨어진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합격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시간을 활용을 잘 못하면 3년, 4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좀 압축 있게 좀 사용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저기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생각한 게 옳아요. 본인이 선택한 게 옳아요. 그거를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니까 그거만 믿고 가시면 돼요. 누구보다 뭐 본인을 믿고 가야죠. 그죠? 결국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힘내시고 자,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이제 3월달 강의는 이게 이제 1, 2월 달에는 이제 좀 빼놓고 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게 위주로 계속 정리를 할 겁니다. 보시고. 자, 뭐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항상 내가 35회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셔야지 뭐 36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36회 막.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그 공인중개사 하려면 인맥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인맥. 그래서 어떤 분이 인맥을 넓히려고 일부러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계세요. 뭐, 그죠? 왜냐면 한 3년 하면 인맥이 넓어지잖아요? 33회, 뭐, 35회도 알고, 6회도 알고, 7회도 알고. 근데 여러분, 그거 인맥을 그렇게 넓히면, 너무 넓히면 안 좋죠. 인맥만 넓어지면 뭐예요?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인맥을 많이 넓히지 마시고요. 올해 1년만 잘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말했죠? 자격증 이거 꼭 파셔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자격증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나온. 이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뽀샵한 사진만 딱 들어간다니까. 뽀샵한 사진. 본인도 못 알아보는 본인 사진 있잖아요. 그게 들어간다니까. 요대로 돼 있어요. 법조문이 진짜로. 자격증 딱 보시면 여기 사진만 딱 들어가요. 생년월일이 10월 26일이잖아요. 올해 시험 보는 날이고 이게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대로 돼 있어요.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심을 증명함 해가지고 여기 서울시장하고 여기다 도장 딱 찍혔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요때 받을 거니까. 그죠? 힘내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힘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쭉 보겠습니다. 앞에 8페이지부터 갈 건데 이쪽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조세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 과세주체란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라겠죠? 누구만 세금 부과한다 해서요? 국가지자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얘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그러고 얘가 하는 걸 지방세라고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은 우리가 내니까 무조건 세금 부과하지 말고 법적으로 세금 부과 요건이라는 걸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세금 내고 아니면 안 낸다 해서 요건 뒤에 나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언급될 여지가 있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세금은 원래 내요? 현찰박식이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금전 납부인데 거기 뭐가 있어? 예배로 물납 및 분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에 언급되는 건 얘예요. 이거는 어딘가 나옵니다. 매년.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 세법은 우리 뭐 자꾸 흐름을 얘기한다고 하면 세법은 이게 다예요. 흐름이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왜? 대상. 그죠? 뭘 사고 그리고 뭘 팔면 세금 낼 것인가 정해주고 그 세금 누가 낼 것인가 정해줘야죠. 왜? 이게 안 정해지면 세금을 아무도 안 냈을 때 누군가한테 강제 징수 등을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금 계산을 뭐가 알아야 돼요? 기준금액.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의 얼마의 크기만큼, 그죠? 비율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과세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무조건 뭘 정해준다는 거야. 저 네 가지는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네 개 해당이 되면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다 뭐예요? 계산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 징수 방법이죠.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뭘 배운다? 두 개. 신고납부와 보통 징수 두 개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징수했을 때도 작년까지는 뭘 나왔어요? 고지서 나왔는데 세금 안 내시면 여기에 가산금이라고 돼 있었죠. 근데 이게 용어가 뭘로 바뀌었다? 가산세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내용은 똑같아요. 물론 설명하겠지만 용어만 바뀐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흐름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1년 동안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그죠? 자, 그럼 이제 조세는 금전 납부를 뭐 한다? 원칙으로 한다. 아시죠? 원칙이란 말은 뭐가 있을 때만 쓴다고요? 예외가 있을 때만 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물납. 그러니까 금전 납부의 예외죠. 무조건 현찰로만 다 내. 현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뭘로?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현금은 무조건 일시불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있어? 일시불의 예외로 뭐가 있다? 분납. 나눠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지금부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론상으로 공부할 때 얘가 과연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시험에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뭘 물어볼 수 있느냐? 어떤 게 물납이 되고, 그죠? 물납이 되고 안 되는 조세의 종류를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 물납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걸 먼저 물어보겠지. 그리고 뭐 또 물어봐요? 어떤 건 분납이 되고 안 되는지 그걸 먼저 물어보겠죠. 그런 건 이제 시험에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뭘 물어보겠어요? 물납이라는 게 있고 분납이 있잖아요. 자, 오늘은 물납은 재산세에서 배우기 때문에 분납 위주로 갈 건데, 자, 그 분납은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 알아야 돼?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분납할 때 뭐 기준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넘어갔을 때만 뭐가 가능하다? 분납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물어봐요. 그걸 시험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기간, 분납 기간을 물어보겠죠. 분납은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기한 지나고 언제까지 나눠낼 수 있냐? 분납 기간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분납은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분납 금액이죠.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냐?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큼만 분납이 가능하다.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가면 뭐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요? 실무적으로 얼마가 나오면 최대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하니? 또 이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분납을 하게 되면 얘가 신청을 할때 신청해서 그러면 신청을 언제까지 하고, 그죠? 물납 분납은 다 뭘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 분납을 신청도 안 했는데 막 걔네가 알아서 분납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하느냐, 그죠? 그 신청 기간도 나오고, 그리고 뭐 또 물어봐요? 신청을 했을 때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말하는지 이걸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섞여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이제 문제도 풀고 하면서 그리고 대입을 해가지고, 아,